안녕하세요. 서정웅입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카미유 코로가 그린 망트의 다리입니다. 작품부터 보시죠. 작은 강이 흐르고 화가 난 강을 보며 건너편 풍경을 그렸습니다. 강 위에는 베이지색 다리가 가로지르는데 망트의 다리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망트이고 저 강은 센강입니다. 망트는 파리 북서쪽 50km쯤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대도시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함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던 곳입니다. 카미유 코로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70을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림 여행을 좋아해 이곳저곳을 다녔으나 거동이 불편해 많은 여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여행을 취소하고 이곳 망트에 머물며 산책 겸 그림 그리기를 즐기는 중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림을 남겼겠죠? 다른 작품과 동시에 보시죠. 이것도 제목은 망트의 다리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굴벤키안 미술관에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그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루브르 것은 겨울이 갓 지난 봄을 그렸습니다. 나무가 아직 앙상합니다. 하지만 새싹과 풀밭을 보면 봄이 오는 중입니다.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은은한 회색빛이 돕니다. 굴벤키안 미술관 것은 계절이 변한 후에 그렸습니다. 나무가 울창해졌고 풀밭이 더 파래졌습니다. 전경에 개와 함께 산책 나온 엄마 아기가 보이고 강 건너 여자들이 빨래하는 것을 보면 한결 따뜻해졌나 봅니다. 시간은 늦은 오후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화면에는 따뜻한 황금빛이 흐릅니다. 제가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그린 작품을 동시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목을 좀 더 깊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보게 되면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내용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그다지 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따뜻한 풍경 안에 하면서 오래 머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뚫어지게 보시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루브르에서 그려진 망트의 다리는 카미유 코로가 노년에 그린 작품 중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죠. 먼저 가로지르는 선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정경이 4그루의 나무에 주목해 보세요. 땅부터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리드미컬합니다. 오른편의 굵은 나무는 약간 사선으로 올라갔고 왼편에 가느다란 나무는 곡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나무는 조화를 이루며 호리병 모양으로 쌍을 이루며 올라갔습니다. 보통 그림에 이런 굵은 선을 사용하면 힘차게는 보이나 나중에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화면이 잘리는 듯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미유 코로는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나무들 밑에 다시 사선을 하나 그립니다. 화면 아래 풀밭이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조화를 이루며 인상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적인 풀밭과 나무 4그루의 전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코로는 왼편 가는 나무와 중간에 호리병 모양으로 올라간 나무 사이에 밑둥이만 있는 어두운 색 나무를 그려 넣었습니다. 균형을 잡은 다음 포인트를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조로움을 해소하며 전체를 연결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몸은 아름다움을 구분합니다. 미감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말이죠. 카미유 코로는 음악의 거장처럼 망트의 다리를 서서히 작곡합니다. 더 보시죠. 전체적인 주인공은 망트의 다리입니다. 망트의 다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치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아름다움은 이상적 비율에서 나옵니다. 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상적 비율이 맞지 않으면 아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치는 우리 눈에 아름답게 비칩니다. 카미오 코로는 그 망트의 아치 다리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를 신중히 찾았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약 45도쯤 되는 곳입니다. 아치는 총 6개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망트의 다리는 아침이 부드러운 햇살을 받아 하얀 면과 어두워지는 그림자를 교차시키며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포인트도 있습니다. 다리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3층 건물입니다. 이곳은 뱃사공이 집이라고 불리는데 없었다면 오른편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입니다. 잔잔하죠? 물살이 없습니다. 확실한 조연입니다. 강은 전면이 나무 네그루와 풀밭이 배경으로 조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망트 다리 아래 소리 없이 흐르는 배경 또한 되어줍니다. 망트 다리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입니다. 망트 다리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직선입니다. 아래 풀밭은 사선이었죠. 이런 균형을 맞춰 산등성이는 다시 사선입니다. 그림을 가로지르는 직선과 사선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부드러운 풍경으로 모일 수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화면의 윗부분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강물과 비슷합니다. 조연입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잔잔합니다. 카미오 코로는 자신이 말했듯이 포인트를 좋아합니다. 이번 작품의 포인트는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어부입니다. 포인트는 크다고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강렬해야 합니다. 카미오 코로는 어부에게 빨간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화면 어디에도 없는 튀는 색상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것은 살짝 비쳐나오는 색들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공간감이 생깁니다. 하얀 하늘에서는 푸른색이 배어나오고 아래 풀밭에서는 어두운 색이 배어나옵니다. 이로써 작품은 완성되었습니다. 왼편에 코로라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화가가 우연히 저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이고 거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다 보니 이런 작품이 된 것 아닐까? 카미오 코로는 풍경화만 60년을 그렸습니다. 뛰어난 화가가 한눈 팔지 않고 평생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그 감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카미오 코로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풍경을 그릴 때 정확한 진실을 그려야 하지만 자신이 느낀 감동이라는 감정을 반드시 그려 넣어야 한다. 왼편은 망트의 다리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카미오 코로의 그날 감동을 더 씌우면 오늘 감상한 망트의 다리가 되겠군요. 반대로 망트의 다리에서 저 사진을 빼면 온전한 코로의 감정이 남겠고요. 참고로 다리 가운데가 잘린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동시에 감상하신 굴벤키안 미술관에 있는 망트의 다리와 비교해서 볼까요? 이제 왜 루브르의 컷이 최고로 찬사받는지 좀 더 보이지 않으십니까? 굴벤키안 미술관이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어떤 직선도 곡선도 없습니다. 비교적 쉽게 그려져 있습니다. 감정적 어우러짐도 덜합니다. 포인트도 없습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습니다. 멋지지만 코로의 감동이 덜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카미오 코로가 그린 3000여 점의 풍경화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작품을 감상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순한 작품은 미술관에 가서도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오늘 저와 보셨듯 앞으로 이런 작품을 만난다면 맘먹고 뚫어지게 감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얼마 후 만족할 만한 감동을 음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미감은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지루하셨을지도 모르는 오늘의 미술 토크를 끝까지 보아주신 것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